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중3 때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 분산, 표준편차 뭐 이런 거, 대표값과 삼포도? 이런 단원이었었다.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거 배웠었지, 그치? 그때 내용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 변수. 근데 이제 변수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조사한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를 조사하거나 몸무게를 조사하거나 뭐 점수를 조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봤어. 예를 들어서 점수라고 합시다. 점수를 조사해봤었을 때 뭐 5점짜리 만점,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만점의 시험을 봤어. 근데 그 반의 학생이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 수를 이제 명수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도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도수. 그래서 여기 뭐 몇 명 할까? 4명. 그럼 여기 2명, 2명, 1명, 1명, 10명 딱 맞나? 이렇게.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였냐면 도수, 분포, 표. 이 별량마다 왜 이름이 도수인지 나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다 해서 도수, 분포, 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총 인원이 10명이야.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뭐 했냐면 얘 가지고 평균 같은 걸 한번 구해봤다 이거야. 평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1점짜리가 하나, 2점짜리가 2명. 이게 반평균 구해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잖아, 그치? 그럼 이제 2점짜리가 2명, 3점짜리가 4명, 4점짜리가 2명, 5점짜리가 1명 해서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이 반의 인원에 받을 수 있는 총 점수가 나오게 된 거지, 그치? 그럼 그 총 점수를 얼마로 나눈다? 10으로 나눠. 그럼 아마도 너는 3점이라는 평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맞춰 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도수 분포표야. 그런데 이제 이 것을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에서 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다른 방식, 새롭게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반에 10명이 있다 이거예요. 10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머리끄댕이 잡았을 때 걔가 3점짜리 학생일 확률이 얼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 10분의 4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 10명 중에 한 명을 딱 잡았을 때 걔가 2점을 받은 학생이 했을 확률이 10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도수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동일하게 10으로 나눠버리면 이 값은 1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도수가 아니라 확률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반에서 2점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2다. 4점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2다. 5점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좀 바꿔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점수가 사실은 그전 용어가 뭐냐면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변수. 오케이? 이게 변한다 해서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확률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용어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라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키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점수가 됐든 어떤 우리가 조사한 대상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 보통 그것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앞서 배웠다시피 확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prob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P라는 알파벳의 대문자가 들어가게 될 뿐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표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까 여기에 도수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여기 뭐가 적혀 있는 게 이제 확률이 적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표의 이름이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뭘로 바뀌게 되냐면 확률 분포표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어렵지 않니?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여기에 확률이 대신 적히게 되면서 생기는 일련의 변화들만 우리가 조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얘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 이거야, 얘도.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1 곱하기 10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10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10분의 4 4 곱하기 10분의 2 5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요? 그치? 근데 값은 어떻게 동일하게 3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확률이 상이하는 거예요? 아니죠. 평균. 이 평균을 바라보는 식을 원래는 10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근데 걔를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그 모습을 분석해 봤더니 1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4, 4 곱하기 10분의 2, 5 곱하기 10분의 1을 싸그리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오더라? 평균이 나오게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해주면 그냥 그게 바로 평균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더라.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이랑 저거 도수 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죠. 당연히 똑같아야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하나의 자료인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수 분포표는 앞으로 볼 일이 없어. 확률 분포표만 존재할 뿐이야. 계속 확률 분포표만 보게 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값을 조사를 해봤어. 그것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들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1, 2, 3, 4, 5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냥 그것을 일단 일반화시켜서 x1, x2 쪼로롱해서 xn까지 있다라고 보겠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적냐면 확률이 적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확률.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xk일 때의 확률을 여기다 적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확률들이 존재하겠지, 그치? 맞습니다? 그 확률들을 또 일반화시켜서 그냥 p1, p2 쭉 해서 pn까지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 확률들의 총합은 얼마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 1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의 평균을 구할 건데 이제 용어도 이렇게 한글로 평균이라고 쓰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쓸 건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기대값. 아직 안 나와. 거긴 안 나와. 그냥 칠판에 보시면 돼요. 난 책대로 수업하지 않으니까. 이 뜻이 바로 뭐냐면 그냥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얘가 확률이라는 뜻을 가진 것과 똑같아. expectation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평균 혹은 기대값. 그러니까 이 반에서는 수학 점수가 아이들이 몇 점 정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니 3점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3점 정도로 기대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명히 그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써볼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이렇게요. 창현이 수원 수업 끝까지 한번 들어봤었다라고 했나요? 그럼 거기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들어본 적이 있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수학에서는 많은 규칙적인 것들이 더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를 이제 간단하게 시그마를 사용해서 시그마. 그럼 시그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한 번의 값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1, 2, 3, 4에서 중간 어떤 k라는 값이 있었을 때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pk라고 잡아봤었을 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너 곱하기 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한다? 1부터 n까지 변한다. 그런데 여기에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 저게 바로 시그마의 활용법이었던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x1 p1 2 집어넣어주면 x2 p2
3집어넣으면 x3, p3, n집어넣으면 xn, pn까지 싸그리 모아한다? 더 할 거다.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예, 그래서 이제 얘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얘를 우리가 A반이라고 해볼게. A반. 이번에는 B반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A반은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이게 1명, 2명, 4명, 2명, 1명을 점수 이렇게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B반을 봤더니만 점수 상태가 이래. 똑같이 10명인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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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래요. 자, 그럼 내가 창현한테 물어볼게. 만약에 네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A반을 가르치고 싶을까? B반을 가르치고 싶을까? B반? 이유는? 다 뭔가 평등하니까. 다 평등하니까? 네. 두 번째예요.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A반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다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숫자를 너무 적게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애들이 많은 게 가르치기가 편해, 사실은. 여기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앉아있다고 쳐봐요. 수업하기 엄청 힘들겠지, 그치? 그렇지 않아? 그래서 레벨별로 반 편성을 해놓는 거란 말이야, 학원에서. 그건 뭐야? 애들을 비슷한 수준끼리 묶어놓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많은 게 가르치기 훨씬 편한 거예요. 여기 1점짜리 애랑 다 맞은 애랑 이렇게 섞어놓고 수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2반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분명히 그래,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을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똑같이 10명씩이 있고 둘도 얘도 평균이 3점이 나올 거거든. 해보면 평균도 똑같아. 어떤 말이 더 잘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반평균 3점 3점이니까 뭐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을 때 얘네 반은 그냥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하지만 분명히 너와 너의 어떤 자료의 가치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단 말이야. 그치? 아직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느껴져. 근데 수학자들은 그 차이점을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 그치? 근데 한글로 좀 표현해보자면 얘네가 좀 더 평균 쪽에 몰려있고 그치? 얘네는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질 것 같아.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치화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 수치화시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용어를 붙여보면 그 용어가 뭐냐면 삼포도라는 용어예요. 삼포도. 분포 상태, 분산 상태. 이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려나? 이 정도 이해시키면 되려나? 그쵸? 흩어진 정도. 그걸 삼포도라고 하고 그 삼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럼 이제 얘네는 어떻게 구할 거냐? 분명히 이 삼포도는 내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굳이 보자면 A반 같은 경우에 얘 평균이 3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수를 굳이 살펴보자고 한다면 1점짜리가 1명, 2점짜리가 2명, 3점짜리가 4명, 4점짜리가 2명, 5점짜리가 1명 이런 상태인 거고 이번에는 B반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 B반 같은 경우는 1점짜리도 2명, 2점짜리도 2명, 3점짜리 2명, 4점짜리 2명, 5점짜리 2명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명히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본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거리를 재려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됐나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거리의 평균이 더 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서 뭘 도입했냐? 편차라는 용어를 대입했습니다. 편차. 편차는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별량은 다른 말로 이제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분명히 여기가 3점이잖아. 근데 너가 1점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너는 편차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별량 1에서 3을 빼는 거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시는 거예요. 너는 0, 0, 0, 0 나오시는 거고, 너는 1, 1 나오시는 거고, 너는 2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럼 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2개, 넌 마이너스 1이 2개, 0이 2개,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려고 했어. 와, 더해보자 0. 와, 더해보자 0. 일단 시도는 좋았지만 편차는 언제나 그 합이, 편차의 합은 언제나 always 항상 0이 나오게 되는 단점이 있었어. 이 거리의 평균을 재려고 했는데 그 거리 합이 0이 나와버리니까 너도 그 평균이 0, 너도 그 평균이 0이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제곱을 하기로 했어요. 제곱을 땡겨버리면 이거에 비해 이거의 거리가 분명히 더 긴 거 맞지, 그치? 근데 제곱 땡기면 너는 4가 돼버리고 너는 1이 되는 거니까 큰 값은 더 크게 유지가 되면서 음수는 양수 다 바뀌게 되면서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구해보자. 됐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구해보니까 너는 얼마 나오냐면 4, 1, 1, 0, 0, 0, 0, 그 다음에 1, 1, 4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고요. 너 같은 경우는 4, 4, 1, 1, 0, 0, 1, 1, 4, 4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서 됐어? 딱 봐도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크게 더 나오겠지, 그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 3, 12. 12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너는 1.2 정도가 나오게 돼, 1.2. 너는 얼마야? 4, 4, 16에 또 4가 더니까 20. 20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너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값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자료의 값들이 평균에 대해서 더 떨어져 있는 값들이 더 많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 했냐면 편차의 제곱을 하신 다음에 그 편차 제곱의 뭘 구했다? 평균을 구했고 됐습니다. 바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분산. 오케이. 자,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떨어진 값들이 더 많다는 뜻인 거예요. 맞지? 평균에서 더 떨어져 있다. 졸려?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더 가깝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평균에 더 가깝다는 뜻이 되고 분산이 더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A반과 B반 중에 자료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은 A반일까요? B반일까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숫자가 왠지 동일하니까 더 고르게 분포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통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백사장을 가봤어. 해수욕장을 갔단 말이야. 오케이? 해수욕장 갔는데 A 해수욕장은 입자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오케이? 근데 B 해수욕장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알갱이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평균을 재봤더니 둘 다 평균은 요만해. 어디서 놀래? 당이 좀 놀겠지, 그치? 왜? 입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은 거예요. 크기가 평균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거라고. 여기서 놀아야 발바닥이 안 아픈 거 아니야. 여기는 비록 평균은 이렇지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평균이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놀면 발바닥 아작나요. 됐어? 그래서 더 고른 자료는 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에서 자료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고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평균에 더 많이 몰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옵니다. 분산이라는 놈은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구하는데 그 값이 커졌다라는 말은 분산값이 크다라는 말은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분산값이 작다라는 말은 평균 쪽에 더 많이 몰려있다, 자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깝다, 평균에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자료를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분산값이 더 어떤 거, 작은 거를 선택해줘야. 됐습니다? 이때 우린 더 고른 상태의 자료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일로 와봐. 이 값을 좀 적게, 이렇게 쉽게 계산하려고 숫자를 좀 작게 선택하다 보니까 1.2나 2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봐봐. 이 시간에 실제적인 거리가 2 떨어져 있고 2, 1 떨어져 있는 거지. 여기 0도 있지. 근데 평균적으로 2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 말이 될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평균적으로 2 정도 되어라고 말하는 게 좀 말이 될까? 아닐 거야.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균적으로 뭐 1점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아 안 맞아?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분산값은 실제적으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좀 크게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뭘까? 제곱했기 때문이에요.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물론 이제 음수가 섞여 있고 양수가 섞여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2, 1, 0, 0, 1, 2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들의 평균을 내보면 대충 한 1점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값이 좀 더 크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제곱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너도 훌륭한 3포도 값이긴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원했던 값에 가깝게 대답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제곱을 뭐에 시켜야 돼? 상쇄시켜야 되겠지, 그치? 제곱을 상쇄시켜서 그냥 분산에다가 뭘 씌워버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건 실제로 루트를 이렇게 빡 씌워버리니까 얼마 나와? 1.414 얼마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좀 납득이 되지? 하나, 0, 0, 하나, 둘의 평균이 1.414 된다. 이거 좀 납득이 되죠, 그렇죠? 이제 좀 그런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이름을 표준 편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고, 얘에 대해 딱히 설명할 건 없어, 이제. 같은 개념이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분산값이 컸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평균에서 더 많이 들쭉날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치?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분산이 작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래서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말은 평균에 더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더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료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뭐.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고, 그러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떨어져 있는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3포도의 정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배워봤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잠깐 일로 와봐, 이제. 판서를 왜 이렇게 했니? 정말.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좀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평균까지는 우리가 구해봤어. 확률분포표에서. 확률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건데, 그치? 결국은 그것을 이제 시그마를 활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K번장을 정한 뒤에 그것을 곱한 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산도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야, 분산. 분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메리언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V. 오케이? 근데 그냥 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그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이 참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변량만해서 평균을 구한다고요. 즉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뺨으로써 구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값을 한번 적어볼게. 그럼 여기 x1-m, x2-m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 이제 뭐가 있겠고 xk-m이 이렇게 있겠고요. 맞아? 저 끝에 가면은 xn-m 이렇게 있겠지 뭐. 그래서 그 편차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를 다 뭘 땡긴다? 제곱을 땡긴다 이거예요. 근데 너도 제곱을 땡기겠다 이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너의 평균을 구해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야, 그럼 평균 어떻게 되겠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모분의 못꼬라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안 맞아?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 과정이 평균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너의 평균을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 지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돼? 괜찮아? 그래서 분산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너 곱하기 너를 모아 어떻게? xk-m 편차 제곱과 됐어요? 확률 pk를 곱한 걸 됐어요? 모아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n까지 모아 더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분산식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색깔 좀 이렇게 맞춰볼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종쳤지만 일단 좀 진행 좀 할게요. 자, 이거 구문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영어 구문처럼. 영어 구문 중에 투, 이너프 투 이런 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투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사이에 껴있으면은 이거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너프 투 하면은 이거 하기에 너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시그마 확률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의 평균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SK요? XK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치? X의 평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편차. 제곱에. 평균,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됐어요? 근데 이제 비교. 비교. 선생님, 얘도 시그마 확률이잖아요. 얘는 무엇의 평균인가요? 얘는 지금 그 평균의 의미가 아니라 확률의 총 합이야. P1부터 Pn까지 합이야. 저 확률 단수가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응? 확률 단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껴있고 그냥 이 뜻은 그냥 확률의 합이라는 뜻인 거예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n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 넌 그냥 1인 거야. 됐어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이렇게 꼈을 때 됐어요? 저 때는 너를 우리가 평균으로 읽어주게 되겠고.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영어 단어처럼 BOY라고 적혀 있으면 보이라고 있지만 소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는 너의 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너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어준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다? 분산이 되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분산의 계산식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쉬었다 갈게요. 그럼 너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직 시그마가 익숙하지 않을 테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단 내버려 두시고 요 식을 전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전개를 시켜보면 자, XK의 제곱 곱하기 너니까 XK의 제곱 PK,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M 너잖아. 맞아 안 맞아? 거기다 너를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2M XK
pk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너 제곱 그러면은 m제곱 pk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시그마는 너희들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너만 쭉 더하고 쭉 더하고 쭉 더해서 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를 각각 분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제곱 pk,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배의 xk pk 플러스 이 시그마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제곱 pk 이렇게 질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시그마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봐. ck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시그마 밑에 요 k만 변하는 거야. k만. 그치, 그거 알지, 그치? 그래. 오씨, 아니까 다행이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훅 하고 지나가면 또,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럴까봐. 그럼 볼게요.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어.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PK. 근데 요건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낼 수 있어서, 그럼 마이너스 2M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그 다음 플러스 m제곱도 밖으로 빼낼 수 있어서 m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인데 요거 여기서 한 거지. 얼마야? 1이에요. 1. 그 다음에 이 m의 의미가 다시 내가 뭐라 그랬지? m의 의미가? 여기 있는 m이에요. 평균이에요. 근데 너도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랑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의 동음어? 아닌데 동의 이음어? 하여튼 소리는 다른데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expectation x, EX 얘도 평균 기대값이 타고 mean value라고 해가지고 m이라고 하거든요. 의미 있는 값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m이나 너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근데 기대값이 뭐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전 정도로 기대된다. 이 반의 반평균이 저 반의 학생들은 저 반은 대충 얼마나 수학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평균 3점 정도 나왔으니까 3점 정도 기대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값이 평균이랑 같은 말인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설명했지? 여기. 그래서 네가 m제곱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그마 확률의 의미가 뭐라고? 평균이라고요. 너의 평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네가 m이라니까요, m. 네가 m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고.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지, 그치? 근데 또 다시 한번 뭐가 나와? 시그마 확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용어가 자꾸 바뀌어서 미안한데 이게 너를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별량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변수 제곱 혹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나오게 되겠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 얘가 정의식이에요, 정의식.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보다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됐습니다. 다시 별량 제곱 헷갈리면 안 돼. 편차 제곱의 평균과 별량 제곱의 평균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이제 분산을 구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표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별량들을 싹 다 제곱을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x1제곱, x2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에 xk제곱, x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해주면 그게 별량 제곱의 평균인데 거기서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것의 제곱을 빼주면 걔가 바로 분산이 나오게 되겠으며 라스트 이렇게 적습니다. 6자를 거꾸로 적는 모습이에요. 6자를 보통 이렇게 적잖아, 그치? 근데 6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오케이?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너가 대문자, 너가 소문자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얘가 더한다는 뜻을 가진 건 아니야. 더한다는 뜻을 가진 건 아니고 어쨌든 시그마 x라고 해주면 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게 되고 얘가 요 표준 편차를 의미하게 되고 그 표준 편차는 위에서 구한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준 것과 동일하다. 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삼포도의 개념이 되시겠다 이겁니다. 통계 파트는 앞쪽 지식이 굉장히 생경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기호도 많고 뭐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처음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뒤쪽 문제 가면 굉장히 쉬워요. 앞에 이 개념만 좀 명확하게 해주면 문제는 쉬워.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앞에 개념은 들을만 했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개념은 졸라 들을만 해. 근데 문제로 가면 문제가 지랄 맞았어. 이해되니? 근데 통계 파트는 앞쪽 개념이 조금 뭔가 좀 전문가스러운데 문제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확통 성적은 뒤쪽이 더 잘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좀 쉬었다가 다음 파트 때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할 겸 한번 싹 정리하고 그다음 갈게요. 어떤 값을 조사를 해봤다. 그치? 근데 그 조사한 대상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뭐 점수면 점수가 적혀 있을 거고 키면 키가 적혀 있을 거다. 그치? 그 값을 일단 그냥 우리가 x1, x2 해서 xk 쭉 가서 xn까지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xk일 때의 확률이란 뜻으로 읽어주면 되겠고 그때 확률을 p1, p2 쭉 해서 pk까지 가고 pn까지 있다 쳤었을 때 이때 오케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는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게 돼서 그 합은 당연히 1이 되시겠고요. 됐어요? 다음 EX, 즉 expectation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mean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m이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사실로 설명을 드렸고요. 됐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는 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적었을 때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들의 합이다라고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시그마 확률은 언제나 뭘 의미한다?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됐습니다. 누구의 평균이냐? 너의 평균이다. 됐어요? 즉 너가 포함되어 있는 맨 앞에 있는 요 문자 됐습니다. 너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평균들의 분포, 이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는데 그 삼포도의 대표적인 값이 이제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될 텐데요. 분산, variance x. 너를 구하는 방법, 너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구한다. 이게 편차예요. 됐습니다. 그럼 편차 제곱 너의 평균을 구하는 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 편차란 뜻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됐어요? 근데 너는 그럼 분명히 평균을 내가 위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다. 네가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너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편차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편차 제곱. 이게 pk에 대응되는 별량은 넌데 거기서 평균을 뺀 게 이제 편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k-m 너의 제곱을 적어주게 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실 거고 이것이 바로 분산의 정의식이 되겠으며 됐어요? 근데 나는 분명 계산식이 어떻게 됐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 그치? 그럼 별량은 너잖아 그치?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됐었다. 그치? 그래서 너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분명 별량의 제곱 됐어요? 그것들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별량 제곱의 평균이 되실 거고 거기서 뭘 빼준다?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이것이 분산에 대한 계산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실제적인 평균 떨어진 그 거리들의 평균이라고 보기에는 제곱된 값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값이 너무 크게 나와요. 오케이. 하여 그거를 상쇄시켜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며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분산 x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값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해봤었을 때 뭐 규칙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 원래는 뭐 1점짜리가 몇 명, 2점짜리가 몇 명, 3점짜리가 몇 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특별한 규칙을 보일 일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났다고 한번 쳐볼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공이 들어있는데 1번 공이 1개, 2번 공이 2개, 3번 공이 3개 해서 10번 공이 10개가 들어있다 쳐보자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1개를 딱 꺼냈을 때 보여지는 그 공에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본다면 그 우리의 확률 변수 x에 적혀있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 쭉 해서 10까지 적혀있을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k일 때 확률 변수 x가 k일 때 확률을 적어본다면 여기는 공의 개수가 총 몇 개니까? 쉬운 5개거든요. 1부터 10까지 쭉 더해주면 쉬운 5개 공이 있어요. 그 중에 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즉 너가 나올 확률은 55분의 1이야. 너가 나올 확률은 55분의 2고요. 네가 나올 확률은 55분의 3인 거야. 당연히 네가 나올 확률은 55분의 1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K라는 공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55분의 K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확률들이 특정한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 x에 적혀있는 이 문자로서 표현이 가능해질 때 그래서 규칙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k일 때의 확률을 55분의 k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단 우리의 k는 1부터 얼마까지다? 10까지다. 아이고 10까지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이거 이름하여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규칙성을 적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린 너의 이름을 확률 질량함수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질량함수는 결국은 규칙을 보인다는 뜻인 거고요. 질량은 왠지 여기에 3이 있고 그 다음 4이 있고 여기 10이 있잖아요. 얘가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결국 내 느낌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뭘 뜻한다? 확률을 뜻한다. 확률. 알겠어요? 결국 그냥 확률을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확률이 무엇을 보인다? 규칙을 보인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 가지고 그냥 너랑 복습을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예요. 그때 우리의 55분의 K가 그냥 확률인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이야? 확률의 총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야? 1. 됐습니다요. 그러면 너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렇게 구한다고. 그치? 맞아? 그래서 K 곱하기 55분의 K를 모아 더해주면 네가 바로 평균이 되겠으며. 이번에는 분산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분산. 그냥 계산식으로만 할게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별량을 제곱 당겨주게 되면 별량을 제곱 당겨주면 1, 2제곱, 3제곱 뭐 해서 K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거 한 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별량 제곱의 평균. 됐어? 여기에서 빼는 거야. 뭐를? 위에서 구한 실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요. 너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뭐다? 확률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1쪽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확률 질량, 필수예제 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지만 어쨌든 간에 확률이 그냥 규칙을 보이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 거기 끝에 보면 x가 1, 2, 3, 4, 5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 안 맞아? x가 1, 2, 3, 4, 5라는 말은 여기에 1, 2, 3, 4, 5가 이렇게 적혀있을 거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확률 질량 함수 p, x가 x일 때, 그럼 x가 1일 때, 그럼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가 k분의 x라고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확률은 k분의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은 k분의 2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는 k분의 3일 거고 k분의 4일 거고 k분의 5일 거다 이렇게 되지 않겠음? 그때 k 값을 구하래요. 뭘 이용하면 될까?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그냥? 1이다. 결국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데? k분의 15 나오는데 네가 1이다. 그러므로 k는 얼마다? 15다. 이게 구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넥스트. 뒤로 넘겨보시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자, x 적혀 있고 거기 맞나요? 다음 페이지 아닌가? 그거 맞구나. x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0, 1, 2, 3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x일 때의 확률이 a, 3a, 3a, a 이렇게 적혀 있다. 여기가 합계가 1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당연히 뭐부터 구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치? 다 더하면 8a인데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러므로 a는 얼마다? 8분의 1이다. 됐나요? 그래서 그때 구하라는 건 뭐냐면 P 이게 무슨 뜻이냐고. 글쎄 왜 이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확률. probability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언제? 확률 변수 x가 2a 그럼 a가 8분의 1인 거잖아.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는 건가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확률 변수 x가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말은 너일 때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 7a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근데 8분의 1이니까 정답은 8분의 7. 이거 봐. 문제 자체는 엄청나게 쉽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 그 다음 봐요. 필수 3번입니다. 자, 필수 3번 보시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흰 공이 4개 들어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죠. 흰 공의 개수. 여기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거예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내가 3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4개 있거든? 그러면 흰 공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지. 검은 공만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지금 1개부터 3개라고 한 거 아니야?
빵개부터 3개죠, 그래서. 0개 나올 수도 있겠고, 1개 나올 수도 있겠고, 2개 나올 수도 있겠고, 3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그때 확률, P, X가 X일 때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공이 몇 개 있는데? 7개 있는데. 7개 중에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말은 검은 공 3개 중에 3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은 3개 중에 2개가 나와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너는 여기다 적을까 이게? 73분의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하나 나오시면 되겠고, 너는 이거 분해 흰 공 4개 중에 3개가 다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자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너를 첫 번째, 물론 내가 각각 다 구해보긴 했지만 너도 일정한 규칙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즉 P, X가 X일 때, 흰 공 개수가 X개일 때, 그럼 넌 당연히 뭐야? 7개 중에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맞지? 요 X는 지금 흰 공 개수거든요? 그럼 흰 공 4개 중에 X개를 뽑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네가 0개, 1개, 2개, 3개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X개를 뺀 나머지는 검은 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은 공 3개 중에 요렇게요. 그럼 X가 0일 때, 자 비교. X가 0일 때 73분의 4C 0, 뒤에 4C 0이 있는 거지, 그치? 1. 그 다음에 3C 3 이렇게 되는 거고. 1 넣어봤었을 때 73분의 4C 1, 3C 2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라서 단 X는 0, 1, 2, 3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 함수, 이 확률 분포표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본 게 되겠고요. 두 번째, 확률 분포표를, 그래프 하지 마. 그래프 필요 없어. 세 번째 봅니다.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즉,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럼 결국 너는 그냥 너와 너의, 어디 갔어? 너와 너의 합을 얘기해주면 되겠네. 졸라 쉽지? 자, 일단 넘어가서 뒤에 문제를 좀 계속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 4번 보시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좀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기까지는 해줘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마일, 0, 1, 2, 4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의 확률이 P가 이거일 때 5분의 1, 10분의 3, A, 10분의 1, 5분의 1. 합계가 1이래요, 이렇게.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5분의 1, 5분의 1 나와 있지만 결국 10분의 2로 바꿔버릴게요, 그냥.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A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평균을 구해달래. 널 구해달래. 어떻게 구한다고?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거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그거 해주면 10분의 너 곱하기 너 해주면 마이너스 2 0 2 2 8 없어지니까 1 나오네. 평균이 1이에요. 됐어요? 평균이 1이야. 그 다음에 분산 X를 구하래요. 분산 X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별량 제곱을 체크를 해. 너를 이렇게. 그러면 1, 0, 1, 4,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별량 제곱 평균 별거 있냐?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결국은 너는 10분의
2, 빵, 2, 4, 32. 이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여기서 빼는 거야. 뭐를?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실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너는 여기가 이제 8, 그러면 44네.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이 분산. 됐어요? 그러면 시그마,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분산에다가 뭐 씌워주면 되겠다. 예,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이 개념 설명이 지랄 맞은 거지 문제 자체는 뭐. 다음 필수 5번 또 뭐 이번엔 다시 확률 분포표를 직접 작성을 해보라 이거지 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그럼 흰 공은 0개부터 2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률 변수 x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가 가능하겠어요. 그럼 그때의 확률을 직접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됐어요?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뽑는 그 6시 2. 그럼 15분에 나올 거예요. 15분에. 맞죠? 15분에. 그럼 이거는 흰 공이 빵개 나오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가 뽑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6. 이건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8. 너는 여기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확률이 하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1 나왔지, 그치? 됐어요. 그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다시 한번 그냥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니까 15분의 0 더하기 8 더하기 2가 나오셔서 15분의 10이니까 얼마야? 3분의 2인가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분산. 그럼 분산은 제곱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15분의 0 더하기 1 여기 8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면서 너는 15분의 12예요. 15분의 10이면 5분의 10이니까 4 이렇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아직 안 끝났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5분의 4죠. 아이씨 나중에 해. 여기서 뺄 거야. 뭐를?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래서 9분의 4를 뺄 거예요. 됐습니다? 너는 아까도 했지만 15분의 4 아이씨 계산해. 몰라. 됐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표시 나오게 되는 거고. 필수 예제 6번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 앞면 헤드 이렇게 써도 어색한가요? 괜찮아요? 앞면, 그 다음 테일,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면이 나오면 100원, 네가 나오면 100원이고 뒷면이 나오면 20원이래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야. 상금. 확률 변수 x가 뭔지 잘 봐야 돼. 상금을 x라고 한 거야.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질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해봐야 네가 다잖아 이렇게. 그럼 이땐 뒷면 2개니까 최소 얼마? 40원. 그 확률은 얼마? 4분의 1. 이게 가능한 거지 뭐. 길지 않아? 그럼 너희는 얼마? 120원. 그 확률이 얼마? 4분의 2. 이게 됨? 너는 얼마? 200원. 그 확률이 얼마? 4분의 1. 됐어요. 왜? 저 4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4분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2번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면, 뒷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총 경우의 수가? 그치. 근데 그 중에 40원 나오려면 뒷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너지 뭐. 나머지 다 똑같고 괜찮아요? 그럼 이제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 게임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기대되니 평균적으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평균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대값이. 됐어? 그래서 결국은 4분의 너 곱하기 너 하면 40 240 200 그럼 얼마니? 480 4분의 480 120원. 이거 하면 120원 정도는 받겠네. 그렇게 기대가 돼. 근데 물론 재수없으면 4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 좋으면 2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기대감은 120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설명을 일단락 하고, 설명이 한 10% 정도 남았어요. 10% 정도. 이제 잠깐 봐. 오늘 이제 뭐 시험을 봐왔는데 점수가 엉망진창이야.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와 씨. 최초 받은 시험 점수 X라고 해볼게요. 엉망진창이야. 10점, 20점, 30점을 받아왔어요. 아씨, 엄마가 빡쳤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후두개 팰까 하다가 이게 너무 못 보니까 이제 애의 자존감이 이제 걱정이 돼서 엄마가 좀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얘야, 다음번에 5점만 더 받아와봐. 5점씩만 더 받아와봐.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와, 그 다음 점수에서 5점을 다 올려갖고 온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엄마가, 와,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딱 5점씩만 올려갖고 왔니? 그럼 이번에는, 2배 올려와봐. 2배. 그럼 2배 올려와봐. 여기 2배 올려도 2x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점수를 2배를 받아온 거야. 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번엔 2배에다가 5점 정도 더 올려와봐. 아니야. 3배에 5점 정도 더 올려와봐. 이렇게 했어요. 와, 근데 말 졸라 잘 들어. 이렇게 한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35점, 65점, 95점을 받아왔어요. 대박.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너의 평균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려고 해. 알겠나요? 그럼 너의 평균은 당연히 얼마야? 20점이지. 너의 평균은 25점이 나올 거예요. 너의 평균은 40이 나올 거고요. 너의 평균은 65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봤더니만 해도 되니? 20점을 기준으로 봤더니만 전부 다 5점씩 올렸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도 20에다가 플러스 5가 된 거란 말이야. 됐어? 그 다음 너의 평균은 너를 기준 생각을 해보면 2배의 20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너의 3배의 5가 더해진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볼게. 네가 X의 평균인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20 대신에 다 이걸 적어보려고. 해봤더니만 너는 20점에다가 5점을 더한 꼬라지고요. 너는 2배의 20점이 되는 거고요. 너는 3배의 20점에다가 5가 더해진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뭐가? 너의 평균이. 뭐가? 너의 평균이. 너의 평균이 그러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잘 봐. 너를 구해라. 너를 구해라. 너를 구해라. 잘 봐. 평균은 곱셈의 영향도 받고요. 덧셈의 영향도 받습니다. 알겠어요? 덧셈, 뺄셈의 영향도 받는 거야. 해서 얘는 그냥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얘가 X를 찾아가서 그대로 괄호를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너가 괄호 그대로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너가 괄호를 그대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대답해 볼 수 있을까? 너가 평균일 때, 됐습니다. X의 평균이 너일 때 너의 평균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찾아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2x 플러스 3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은 되게 쉽고, 근데 이제 하나 더. 여기 적혀 있는 식이 다항식이기만 하면 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설사 이렇게 생겨먹은 2차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겨먹은 2차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냥 각각 x를 다 찾아가서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a 배에 근데 이거야 알겠어요? x를 찾아가서 여기 씌워준 다음에 제곱 당기면 안 돼. x제곱을 통째로 씌워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플러스 b2의 x 플러스 c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단적인 예로 아까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분산 x는 오케이? 편차 얘가 편차지 그치? 너 제곱의 평균이란 말을 했었어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너는 expectation 한 다음에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적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너는 2x제곱 마이너스 2m배의 2의 x 플러스 m제곱 나오는데 너는 분명 평균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너를 m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되니까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고. 이거 뭐라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을 뺀 분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됐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설명드렸고 근데 조심하십시오. 자 뭐냐면 이렇게 여기 분명히 무슨 식의 형태일 때만 다항식의 형태일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너를 구하란다고 해서 난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얘는 안 돼. 이거는 풀 수 있는 방식을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다항식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알아봤으니까 분산도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분산도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잘 봐 이제 너부터 한번 해볼게. 너 평균 20이에요. 평균이 20이에요. 근데 국어 점수는 10점이고 영어 점수는 20점이고 수학 점수는 30점이에요. 그럼 이 편차가 얼마야? 빼기 10이고 너 빵이고 너 10이에요. 자 이제 너 봅니다. 너 평균이 25예요. 15점이고요. 25점이고요. 여기가 35점이에요. 편차가 빼기 10이고요. 0이고요. 10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분산 얘기하는 거잖아.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근데 편차가 지금 변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 평균에도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산포도는 덧셈의 영향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덧셈 뺄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 가지고 분산 구할 때도 덧셈 뺄셈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런데 이제 널 볼게요. 널 보자고. 너는 평균이 40이에요. 얘는 20점이고요. 얘는 40점이고요. 얘는 60점이에요. 이번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나오시는 거고 20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편차가 10이었는데 20으로 바뀌는 거라고. 편차가 빼기 10이었는데 빼기 2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편차를 제곱 당겨주면은 100인데 여기 400 되는 거라고요. 몇 배 되는 겁니까? 4배 되는 거예요. 그 4배가 왜 나온 거야? 2배의 제곱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너의 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그 예로 한번 널 한번 해볼게요. 65점이래요, 평균이. 여기 35점이고, 65점이고, 95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편차가 빼기 30 나오는 거잖아. 30 나오는 거잖아. 제곱 당기면 900 나오는 거잖아요. 9배 되신다고요. 됐습니다. 하여, 분산은 덧셈 뺄셈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예요. 안 받기 때문에 거기 버리면 되고, 앞에 곱해, 그러니까 여기가 1 똑같으면 분산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가 있어. 그럼 몇 배가 된다? 제곱배, 즉 4배가 된다. 여기는 몇 배가 된다? 아니, 제곱배가 된다고요, 그냥. 거리가 3배가 되는 건데, 거리가 3배인데 제곱되면 9배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너의 분산을 VX라고 본다면, 너는 위에 VX의 몇 배,
4배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저거의 몇 배? 9배가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즉, 이 x의 분산이 이렇고 3x 플러스 5의 분산이 이렇다고. 근데 이 사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여기 2가 있지. 2의 제곱배가 나오시는 거고, 여기 9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여기 3이 있잖아요. 3의 제곱배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2x, vx, 시그마 x라고 표현해 봤었을 때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하여 a, 2x 플러스 b가 되신다는 뜻이 되겠고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그쵸, a 제곱에 vx가 나타나게 되겠으며, 그러면 이제 널 구해보겠다. ax 플러스 b의 시그마를 구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루트 하신 다음에 a제곱 vx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루트 vx 자체가 너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너는 루트 a제곱에 vx, 시그마 x가 되시는 거고, 그럼 너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너의 평균, 너의 분산, 너의 시그마를 구해보신다면 너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고, 너는 4vx가 나오겠으며, 너는 마이너스 2지만 그냥 2 시그마 x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이거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래요. 확률 변수 x가에 대해서요. 즉, 이걸 적을게요. 이거 적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처음에는 너의 평균, 너가 0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분산이 1이에요. 자, 이거에 대하여 확률 변수 y는 ax 플러스 b. 근데 너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이 y는 결국 2ax 플러스 b가 나올 텐데, 너는 a 2x 플러스 b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얼마라고? 분명 0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b가 나오는 거니까 네가 5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분산이 100이래요. 분산, 너의 분산. 그러면 y의 분산. 그러면서 하면은 y는 누구와 똑같으니까? 너와 똑같으니까 너의 분산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너는 a 제곱에 vx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1이라며 아까 여기서. 근데 너는 그냥 a 제곱이 나오는 거고 네가 100이래요. 그래서 양수 a는 그쵸 10. 그럼 a하고 b는 다 구해진 거예요. 넥스트.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필수 8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마1, 0, 1, 2. 우리의 확률 x가 x일 때 확률이 10분의 3, 10분의 1, 2a, a. 합계가 1.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 오늘 배운 거의 총체적 그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다 더한 게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럼 10분의 4? 그럼 너는 10분의 6이야. 즉 3a가 10분의 6이기에 a는 10분의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부터 채우고 가죠. 여기가 10분의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10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너를 다 4배 한 다음에 5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널 가지고 뭘 구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한 다음에 걔를 이용하여 너의 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너의 평균부터 구해보자 이거예요.
평균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10분의 그럼 마3 0, 4, 4 그러면 10분의 5 나와서 아싸 베이비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별량 제곱 내 평균에서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1 그럼 3 너는 빵일 거고 너는 플러스 4 너는 4, 2, 8 거기서 뭘 뺄 거다? 실제 평균의 제곱 4분의 1을 빼게 될 거다 괜찮나요? 그래서 너는 10분의 12 더하기 8이니까 20 나오시네요 그러면 2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7 네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시그마 x 2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 됐습니다요 그럼 너의 평균은 뭐가 나올 거야? 4배의 2x 나올 거고 됐습니다 분산은 16배의 vx가 나올 것이며 시그마는 4배의 시그마 x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너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얼마? 2 여기다 곱해주는 거니까 4, 7은 28 여기는 여기다 4배를 곱해주는 거니까 2 루트 7 괜찮지 않나요? 오? 아 뭐라는 거야 실수했어 미안해 너의 평균 뒤에 마이너스 5까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쌀이 그럼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은 2 빼기 오니까 여기 마3 마3이고요 오? 잠깐만 분산 어이씨 분산이 틀렸어 잠깐만 네가 맞는데? 이게 얼마지? 아 15네 아 여기 계산 실수했네요 계산 실수했다 에이 여기가 10분의 15니까 얼마야? 4분의 1 어? 10분의 15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은 4분의 6이잖아 그래서 4분의 5가 나오시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나오시네요 이거 적용시키면 답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뭐 뒤에 한 문제 더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타임에는 이제 연습 문제도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2항부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